어제와는 사뭇 다른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M7 기업 상황 함께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할 기업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1%대 상승불 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 있어서 최대 피해주가 되는 것 아닐까라는 투자자들의 걱정이 다시 한번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완성차 자체만 보더라도 중국 시장은 테슬라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부품도 테슬라에게는 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대해서 걱정이 더해지고 있는 현 시점, 유럽에서의 점유율이 1월 기준으로는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걱정 한 스푼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하락했다라는 점 함께 짚고 넘어가시죠. 두 번째 기업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1%대 상승불을 켰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은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 M7 기업들인데요.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앞으로 엔비디아가 딥시크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에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딥시크 우려를 극복하고 앞으로 주가 190달러를 향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과연 앞으로 이 불확실성을 딛고 쭉쭉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엔비디아의 뒤를 잇는 세 번째 기업은 어디였을까요? 세 번째 기업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2%대 상승불을 켰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계속된다면 애플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을 제외하고는 인도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죠. 애플에 들어가는 칩의 생산량 전체의 13%가 인도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중국 시장이 위협을 받게 된다면 인도 공장으로 이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약간 부족하다라고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 애플의 경우에는 3%가량의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파악했다는 점 함께 짚어보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의 뒤를 잇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35% 상승했습니다. 꾸준히 오픈 AI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O3 미니 그리고 이 AI 관련해서 단말기를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이제부터는 앞에서 다뤘던 O3 미니를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로그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그 안에서 AI 시장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뒤를 잇는 알파벳입니다. 2%대 상승불을 켰는데요. 역시나 오늘 예정이 되어 있는 구글의 실적 발표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글 소식 한 가지 체크해 보시죠. 중국이 현재 미국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엔비디아부터 인텔 그리고 구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현재 구글이 중국 안에서의 점유율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구글 검색 엔진은 차단이 되어 있고 구글의 광고 매출도 중국에서는 전체 매출의 1%밖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는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알파벳의 뒤를 잇는 메타입니다. 메타도 1%대 상승불을 켰습니다. 메타 관련 이슈로는 EU의 AI 자율 규제 서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서명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는 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AI 웨어러블까지 계획 중이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AI 시장 경쟁력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다음 기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1.9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우려가 섞인 소식이 한 가지 들려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부터 중국으로의 무역 우회 회로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중국의 저가 소포에 관세 없이 배송하는 모든 무역 회로를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아마존의 저가몰, 아마존 하울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판매자가 미국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구조로 이번 타격이 얼만큼의 영향을 받을지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이렇게 M7 기업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관세가 이끌어가는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증시 마감 상황 함께 짚어보시죠. 네,
오늘은 그동안 그 딥시크의 쇼크를 좀 벗어나서요. 진정이 되면서 3대 지수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35%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전기차 관련주들, 관세 부과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서 기술주라든지 커뮤니케이션 관련주들, 이런 빅테크 또는 이런 또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지금 그동안 좀 딥시크의 쇼크가 많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딥시크 자체의 쇼크는 약간 안정세를 찾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시장을 쥐고 흔들고 있는 건 정말 관세 이슈인 것 같아요. 네. 또 간밤에는 기자회견이 한 가지 있었죠. 암호화폐 차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 행정명령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인데,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트럼프 국부펀드가 설립이 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 가상자산이라든지 이 AI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뭐 크립토 차르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sak스의 기자회견인데요. 사실은 제가 조금 그래도 좀 의아한 점이 보통 이렇게 행정명령이 나오면 비트코인이 실시간으로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직도 10만 달러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시장이 기대했던 내용만큼 지금 발표 내용이 못 미쳤다라든지 뭐 이런 뉴스 좀 더 뭐 내용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미흡했다고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대까지는 닿지 않았다라는 네,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내용이 정확히 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비트코인이 생산량이 정해져 있어요. 네. 2,100만 개 정도로 제한이 돼 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이거를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려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빠진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제 저점을 찍었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 부분만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이제는 한번 강하게 올라갈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기업별로 추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기업도 있지만 어제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시간외에서 정말 뜨거웠던 종목이 있잖아요. 네. 오늘도 강하던데 팔란티어 한번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의 상승률이 뭐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340%가 넘게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차트로 월봉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에 340%가 올랐다라는 게 아마 차트를 보시면 실감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스타트한 게 20달러 때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하면 4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또 이게 AI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회사입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CIA, FBI, 국방부 이런 미국의 주요 기관들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국가 보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제작을 하는 업체인데 최근에는 AI 플랫폼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정부 부문 매출이 45%, 민간 부문 매출이 65% 증가했다고 하니까 실적은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약에 투자자라면 저는 차익 실현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미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가이던스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네. 급등했을 때 수익은 챙겨놓고 예, 뭐 좀 더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이동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크게 올랐을 때 조금
다시 한번 현금을 보유하면서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방금 들려온 소식인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죠. 네.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 매출이 964억 달러 가량으로 밝혀지면서 예상치를 하회하게 나타났어요. 이 부분 한번 코멘트 해주신다면요. 이 구글, 그러니까 이 구글의 모회사가 알파벳인데요. 네. 이 알파벳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그동안은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좀 예상 밖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면 이 구글 알파벳의 주요 매출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의 광고 구독 수익, 네. 네, 이런 거와 그다음에 구글의 서비스 매출, 그다음에 클라우드 매출인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데이터 센터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서도 AI 쪽에 인프라 투자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그 자율주행차 웨이모 이쪽은 기술력도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데 그래서 예상을 하회했다 그러면 시간 외에서 지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트 모양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지금 장대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윗꼬리가 달려 있는데 장중에 고점 찍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폭이 계속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주봉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 180달러 정도에서는 지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20주선 부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관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속보로 이 실적 발표가 된 알파벳 지금은 약간 관망세로 유지를 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AI 관련해서 템포스 AI를 항상 좀 언급을 해주시는데 오늘도 한 번 더 짚어주신다고요? 네. 템퍼스 AI가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그 프리마켓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출발했어요.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종가에서는 1%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일 급등하고 나서 살짝 아랫꼬리를 달린 음봉이 나왔는데 이 템퍼스 AI는 작년 연간 매출이 7억 달러, 그래서 32%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그 내년의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부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유전적 질병 쪽에 건강 개선 목표를 해서 유전자 검사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엠브리라는 유전학 기업을 또 인수했어요. 네. 그래서 성장성이 계속 돋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됐던 거는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 종목에 투자를 했다. 예, 그래서 큰 수익을 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환호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유전체 사업 쪽에 볼륨이 확대됐다는 거, 그다음에 그 암 환자 암 발견이 의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의료 AI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AI 기반의 건강 관리 앱 올리비아 출시 이후에 급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살짝 음봉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보신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너무 가파른 상승이 나왔거든요. 쉬지 않고 주봉에 보면 4주 연속 강한 양봉이 나왔고 여기서 거래량이 실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79달러 지금 고점 부근 있잖아요. 이 결과는 한번 터치를 하든지 아니면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딥시크 쇼크 때문에 AI 하드웨어 주들은 조금 흔들림이 있었지만 네. 그 시장의 축이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추가적인 신고가 부근까지 상승을 기다리면서 수익을 한번 극대화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보고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요. 그럼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히토류가 참 핫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미중 갈등이 이렇게 뭐 고조된다 그러면 중국은 또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수출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맞불을 놓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히토류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가 시장에 관심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전기차 이런 데 부품으로 또 제조하는 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청정 에너지 정보 기술 방위 산업 뭐 이런 쪽에 폭넓게 쓰이는 지금 자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네. 지금 MP 머티리얼즈는 히토류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점유율이 15%에 달한다라는 거고요. 채굴, 가공, 제조 이런 쪽에 지금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MP 머티리얼즈가 갖고 있는 마운트 패스 광산이 지금 히토류 생산의 소비량의 약 15% 정도를 생산해 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 기업이 적자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출이 뭐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건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동안 여기서 하락한 다음에 바닥에서 상당히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여기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테마주들은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과 통화를 통해서 미중 갈등이 완화됐다라든지 하면 그대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성격의 종목이다라는 것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신 있는 분들은 그냥 단기 투자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봐야 하는 거군요. 네. 또 지금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조심해가면서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뤄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볼 텐데 아이온큐 오늘 다뤄주신다고요? 네, 지금 그 딥시크 쇼크 이후에도 사실은 그 월가의 무슨 CEO들이나 영향력 있는 애널들이 AI의 다음 타자는 양자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일찌감치 젠슨 왕이 AI가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려면 앞으로 뭐 15년, 20년 걸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추를 치기는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지금 빌 게이츠가 또 한마디 했었죠. 네. 양자 컴퓨터는 3년 내지 5년 내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 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또 애널들 얘기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의미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은 아이온큐가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 네. 그다음에 AI 확산에 따른 연산 수요라든지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라서 이 지금 양자 컴퓨터는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월가 쪽에서는 목표 주가를 54달러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살짝 반등이 나오다가 윗골을 달았는데 차트 모양상으로 한번 주봉상으로 본다 그러면 다시 54달러 신고가 부근까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한번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할 거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정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현재는 아이온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희 또 속보로 AMD의 실적이 들어왔어요. 네네. 앞서서 알파벳의 실적과는 약간 방향성이 다릅니다.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네. 7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AMD 관련해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AMD는 실적 발표 전부터 호실적이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가 하향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AMD 쪽에서는 데이터 센터용 AI 프로세서 사업 쪽에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긍정적으로 보느냐 그러면 지금 보시면 AMD의 주가를 보면 바닥까지 쭉 내려와서 지금 네. 바닥을 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2% 지금 3%의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경쟁 심화로 앞으로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쪽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인 것 같으니까 저는 AMD 쪽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현재 들어가 볼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속보로 나왔던 실적 발표 기업들도 함께 다뤄봤는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대표님의 탑픽 종목이 있다면 저희가 또 함께 이야기해 볼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 저는 넷플릭스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딥시크 쇼크가 아직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주라든지 이런 쪽을 고점이나 낙폭 과대로 잡는 거는 제가 볼 때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는 지금 보면 OTT 콘텐츠 기업 중에서는 독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뭐 디즈니나 애플 플러스 뭐 이런 쪽이 도저히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 3 공개 일자가 발표됐어요. 6월 27일로 발표가 됐고 이미 넷플릭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지가 되어 있는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역시 그 4분기 신규 가입자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 예상치가 570만인데 900만 명 이상이 지금 신규 가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광고용 요금제가 나왔는데 여기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가 광고용인데요. 그래서 구독자 전망치가 6천만 명에서 9천만 명으로 지금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펜하이머라든지 이런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100달러까지도 높게 잡고 있고 1,040달러가 보통인데 지금 오늘 장에서 1,000달러를 찍었어요. 드디어 찍었고요. 여기서 보면 1,000달러 찍고 나서 살짝 1%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지금 1,000달러 밑에서 950달러 이런 정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1,100달러 이상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가의 목표 주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넷플릭스 함께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었던 종목만 쏙쏙 뽑아서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